서재. 안녕하세요. 제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보라입니다. 요즘 계속 비가 내리네요. 이렇게 빗 속에서 가을이 지나가려나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대로 이렇게 가을을 보내주는 게 또 나름대로 멋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게 지난 겨울, 새 봄, 또 뜨거웠던 여름 견디느라 한껏 긴장했었던 몸에 힘을 빼고 이 계절을, 또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불안하고 불편한 것도 편안히 나를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요즘 저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늘 열심히만 살았는데 이제야 깨닫고 있거든요. 때로는 힘이 없을 때 힘을 쓰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가을이 참 고맙고 의미 있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고 그러네요. 오늘 준비한 책은 반고우 영혼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는 우리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고흐가 생전에 묵었던 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방이 참 작고 초라한 데다가 그 동네도 딱히 고흐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아서 그때 참 예술가란 이런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 어떤 아름답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 고흐는 화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요. 한때 가난한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전도사였고요. 또 동생 테오에게 수많은 편지를 쓴 작가였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 편지를 모은 책이고요. 화가 났던 이유로 자신의 귀를 자른 광기 어린 사람,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불운의 아티스트. 우리는 몇 가지 말들로 그를 기억하곤 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고흐는 한없이 다정하고 솔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언제나 그의 일부만을 본다는 것, 언제나 약간씩 서로를 오해하고 산다는 것. 이 책이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자주 서운하거나 고독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고흐의 말들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을 주는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낭독을 시작해 볼게요.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의 편지입니다.
많이 감탄해라. 태호에게. 내 편지를 보니 미술에 큰 흥미가 있는 것 같구나. 좋은 일이다. 내가 밀레, 자크, 슈레이어, 랑비네, 프란스 할스 같은 화가들을 좋아한다니 나도 기분이 좋다. 모베가 말했듯 바로 그거다. 밀레의 그림 저녁기도 정말이지 바로 그거라니까. 장엄하고 한마디로 시 그 자체인 작품이지. 너와 그림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지금은 편지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지. 될 수 있으면 많이 감탄해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감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산책을 자주 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화가들 중에는 좋지 않은 일은 결코 하지 않고 나쁜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듯. 1874년 1월.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 태호에게. 이번에 내가 다녀간 곳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말해주고 싶어서 급히 편지를 쓴다. 꽤 오랫동안 만나지도 예전처럼 편지를 띄우지도 못했지. 죽은 듯 무심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으냐. 정말 죽게 될 때까지는 말이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산자의 땅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너와 함께 산책을 하니 예전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삶은 좋은 것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값진 것이라는 느낌 말이다. 근래 내 생활이 더 보잘것없게 되면서 삶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너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유쾌한 기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인 것 같다. 일하는 것이 금지된 채 독방에서 지내는 죄수는 시간이 흐르면, 특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리면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과 비슷한 고통을 겪게 된다. 내가 펌프나 가로등의 기둥처럼 돌이나 철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다정하고 애정어린 관계나 친밀한 우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세련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애정이나 우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무언가 공허하고 결핍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번에 나를 찾아준 것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가 소원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만큼 당분간 집에 머무르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모두 내 잘못이고 내가 사물을 바로 보지 않는다는 내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로서는 힘들고 꺼림직한 선택이지만 며칠은 에텐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우리 두 사람이 더 친해졌으면 한다. 내가 정말로 너나 식구들에게 폐만 끼치고 부담이 된다면, 그래서 나 스스로를 침입자로 여기거나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러서는 편이 나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슬픔에 잠겨 절망과 씨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 집에 나로 인해 그토록 많은 불화와 고통과 슬픔이 있어 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더 힘들다. 그게 정말이라면 더 이상 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을 품고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다른 생각도 떠오른다. 이것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꿈에 불과하고 시간이 흐르면 상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러한 내 생각이 옳아서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진보를 계속해서 믿는 것이 미신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여기겠지. 겨울이 지독하게 추우면 여름이 오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냉혹한 날씨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화창한 아침이 찾아오면 바람이 바뀌면서 해빙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늘 변하게 마련인 우리 마음과 날씨를 생각해 볼 때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내가 떠난 후 밤거리를 걸어 다니다 집으로 돌아와 초상화를 그렸다. 잘 있어라. 1879년 8월 15일.